안녕하세요. 서초 M 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강아지랑 고양이의 습관 잡는 얘기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율급식을 할 것이냐, 제한급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걸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자율급식을 하는 게 편해요. 하루 종일 출근하거나 학교 가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챙겨줄 아이는 없고 애는 혼자 있으면 배고플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료를 수북이 부어놓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아이가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서 쫄쫄 굶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먹을 게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먹을 게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강아지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공복 시간이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노랗게 위액을 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제 점심 먹고 저녁 못 먹고 오늘 아침 먹기 전에 토했어요.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볍게 위험 증상이 온 거예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1년 되기 전까지는 하루 3번, 1년이 넘고 나면 하루 2번 정도로 나누어서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8살이나 10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고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료 양에 대한 얘기이고 공복이 너무 길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 2번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료는 오래 부어 놓으면 이게 건사료라서 별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단백질 함량도 높고 지방 함량도 높고 또 소량이긴 하지만 수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공기와 접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공기 중에 닿게 두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혹시라도 산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는 제한급식을 위해서 낮 동안의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좋지가 않거든요. 얘네들은 강아지들보다 훨씬 더 자주 먹어야만 하는 애들이어서 자율급식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자동급식기를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급식을 하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하루에 먹는 양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릇이 비면 채워주고 그릇이 비면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그릇 맨 아래쪽에는 하루 이틀 된 사료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 어제 얼마큼 먹었나요? 라고 하면 밥그릇이 조금 비어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이는 그냥 제가 비면 채워주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한급식을 매번 끼니에 맞춰서 횟수를 나눠서 주시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적어도 하루에 먹는 양만큼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사료 뒷포장지에 보시면 강아지나 고양이 체중에 맞게 하루의 급여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종이컵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거를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나누어 주겠어 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량을 정해 놓으셔야 우리 애가 예전에는 종이컵 한 컵을 다 먹더니 요 근래에는 종이컵을 한 반 컵밖에는 안 먹더라. 혹은 한 컵을 먹고도 충분히 만족해 했는데 한 컵 먹고 배고파 하더라 라고 하는 식사량과 식욕의 차이를 보호자님들이 빨리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과는 다른 문제인데 음식이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호자님에 대해서 간절함이랄까? 애절함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이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하고 인터액션 하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거를 보호자님이 채워준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보호자님한테 신뢰도 더 높아지고 보호자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힘들거나 아플 때도 저쪽 부서에 가서 혼자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되면 아플 때 발견이 좀 늦어지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료는 그냥 부어놓고 알아서 채워준다가 아니라 나 엄마한테 배가 고프다고 표현하면 엄마가 사료 그릇을 채워준다 라고 하는 루틴을 가지시는 게 아이하고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동급식기 같은 경우에 종류가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쏟아지게 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은 고양이에 비해서 먹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급식기는 기본적으로 20g 이상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그걸 쓰면 양이 너무 많으신 경우가 많아서 돌아가는 형태의 자동급식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안에 5개 정도의 그릇이 있어서 시간 맞춰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소량이라도 양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편하고요. 자동 급식기 중에서도 먹으면 그냥 알아서 쏟아지게 되어 있는 반자동 급식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료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제품이라 그런 제품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